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전통시장 매니저님들 이렇게 만나서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고, 조금 전에 지원사업 관련돼서 했을 텐데, 오늘 사실은 다 지원사업 얘기예요. 다. 중복되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많이 원하시고, 또 가장 많이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든 분야일 수도 있죠. 막 기획이다, 뭐 계획이다, 뭐 써라, 뭐 이런데 저는 지금 맡은 과목이 시장 지원 사업 기획 및 작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별도로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비닐로 뭐 이렇게 된 거. 요거 가지고 지금 강의할 겁니다. 요거 기획 및 작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따 작성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여기 기획서 작성하는 거 실질적으로 샘플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빨리 끝내달라 그래서 지금 끝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끝내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원사업하고 지원사업 기획, 그리고 작성하는 부분들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여기 밑에, 지금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장님들도 좀 계시고 매니저님들도 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좀 내가 특정 분야에 이렇게 강의도 잘 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밑에 메일 주소 써 있죠. 네이버 메일. 저쪽으로 본인 분야 프로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제일 공부가 잘 되는 게 교육을 맡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무슨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기획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저거 주말에 막 공부하고 또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하는 그런 스킬들을 조금 하시면은 사실은 배우는 입장에서보다 한 10배 이상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계속 뒤로 빠지지 마시고 한번 그런 기회도 갖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프로필 같은 거 이렇게 좀 맞으시면은 저희들이 또 해서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이제 저거 사진도 안 찍어놓고 가시겠죠. 그럼 나중에 후회해요. 야, 그거 너 찍어놓은 거 어딨냐? 뭐 이렇게. 근데 그분도 안 찍어놨거든. 참고로 해주세요. 저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진열이라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김진열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이버에서 김진열 치면 기업인, 대학 교수, 나이를 꽤 먹었어요. 6월 말일부터인가 7월 1일부터인가 음력으로 우리 만 나이 하기로 했죠. 우리나라가. 나이 좀 깎아서 해주세요. 요 정도 먹었고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 소셜 콘텐츠 진흥협회 회장 맡고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우리 최정성 교수님 저분하고 저하고 창업 마케팅 그 책자를 냈습니다. 올해 3월에. 그래가지고 박영사에서 내가지고 대학 교재로 좀 사용하고 있고요. 학력은 그 성남에 있는 경원대학교 법학을 배우고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하고 박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천대 일반대학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좀 가르치고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이 한 9개 정도 됩니다. 9개. 법인 3개. 개인 사업자 3개. 그리고 학생 2개. 그리고 교수 하나입니다.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네 번째 안 물어봤네요. 그죠? 강사 중에서 4번째. 잘난 척 하는 사람 싫어하시죠? 네. 이게 잘난 척 하고 있네, 제가. 잘난 척 하는 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생 입장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XR 테크놀로지, 소위 얘기하는 메타버스 그쪽에 박사과정 2차를 간신히 이번에 끝냈습니다. 이제 3차 해야 되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한 요맘때예요. 뭐 이렇게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될 것 같고, 뭐 테크 뭐 이런 얘기하죠. 요즘 AI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접목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대학원에 넣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서울과기대니 뭐 한 다섯 군데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왜? 제가 법학 배우고 경영 배웠는데 공학을 배울 수 있는 이 자질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공학은 뭐, 그래서 5번째 떨어지고, 6번째, 살짝 좀 막 화도 나고, 그래서 6번째 이 동국대학교 넣었는데, 붙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 1학기 하고 올해 이제 2학차를 했어요. 갔더니 요즘 얘기하는 코딩이 있죠? 막 프로그램 배우고 막 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몰라도 그렇지. 몇 점 나왔냐면, 진짜 새벽에 가서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18점 나왔어요. 18점, 진짜로. 100점 만점에. 20점 만점 아니고 100점 만점에 18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예상은 했어요. 사실 뭐 근데 여기도 이제 저보다 어르신들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고 뭐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보다도 어떤 학문에 대한 어떤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18점이 나왔는데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영어에다가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테크, 우리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쪽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볼펜값은 주잖아요. 뭐 이렇게 시험 보거나 뭐 하면 이렇게 좀 그래도 말도 안 돼도 좀 쓰면은 볼펜값 주잖아요. 사회과학에서는. 근데 이거는 공학에서 이건 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작년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정말 최고의 기쁨. 제가 뭐 초중 고등학교 뭐 대학교에서 작년에 진짜 제일 열심히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다녔는데, 기말고사를 봤는데 아주 기쁜 일이 생겼어요. 점수가 아주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을 거예요? 64점. 78점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진짜 김진열이 장족의 발전을 했다. 저도 기쁘고 우리 아들도 이제 축하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금 학기를 얼마 전에 방학했죠. 요즘 컴퓨터의 GPU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워낙 그래픽을 많이 돌리니까 GPU라는 부분들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쿠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3학점을 배우고 프로세싱이라는 코딩을 또 3학점 배우고 뭐 하여간에 12학점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하여간에 잘 났습니다. 이 잘난 척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메시지를 이번 강의 4일차 하는 부분에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서 4일 동안 48에 32시간 동안 한 줄만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가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한 줄만. 다 막 모르셔도 돼요. 한 줄만. 그죠? 그게 모티브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나를 어떻게 보면은 되돌아보고, 그죠? 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친하신 분들도 하겠지만, 각자의 또 처한 위치에서 뭐 힘들기도 하고, 신랑이 속색이기도 하고, 자식 새끼가 뭐 하기도 많잖아요. 그죠? 뭐 금전적인 거 여러 개 다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 정도만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소개를 간단하게 했고요. 저는 그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출발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의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홍보 마케팅 부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처음에 67개 시장, 그 다음에 87개 시장 등 해가지고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를 해서 지금은 좀 안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그 마케팅 기부라 그래서 전국에 100개 전통시장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100개 시장을. 그리고 전국에 100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시장에 좀 가보고 전통시장을 느껴보고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에 지금 뭐 의정부 제1시장이라든지 서울에 뭐 몇 군데에서 벽화 대학생들, 미대 학생들, 그리고 디자인, 마케팅, ICT, 공연, 콘텐츠, 어학 이쪽 분야로 모집을 해가지고 1대1로 매칭해가지고 전국에 한 100개 시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2년 정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결론은 제가 전통시장하고 가깝다는 얘기예요. 상인분들 만나고 직접 이런 부분들을 해보고 해봤었어요. 여기 앞에도 막 이런 우리 막 그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배송 서비스 해보세요. 마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막 현수막도 붙이고 막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여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사업 기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까지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하죠. 사실 많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사실 1차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주차장이라든지 뭐 가림막, 천장 뭐 이런 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상경가, 골목형 상경가, 상권 활성화 구역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끼로 좀 하죠. 화재공제 가입률이 35% 이상 이런 안전 부분들에서 대상 부분들입니다. 우대사항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이면 우대 또 해주고 이게 자꾸 이제 선순환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뭐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 점포의 50% 이상이면 또 가점 주고 이렇게 해서 가산점 부분들을 최대 한 10% 정도 이제 주고 이제 선정 뭐 이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에 이제 포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감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원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복잡하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하고 노후 전선 뭐 이런 거 부분들은 지금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제 전통시장, 시군구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시장 경영 패키지 부분들하고 지역 상품 전시회 부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또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성화 시장, 문광형 시장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 그리고 청년몰 부분들이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단계로 밟아서 올라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시면은 이런 신청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시군구에서 승인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하게 될 겁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우리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벤처 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데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소공인 이런 부분들을 보통 상대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각 시장 경영 패키지 이용과 지역 상품 전시에 뭐 문광형 디지털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전화번호고 팩스번호입니다. 이거 원래 여기 본부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혹시 자료 문건 드렸으니까 전화번호나 이런 거 쓰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하고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우리 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지금 위에 있는 사이트 누르면은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금 이러면 사업들이 나오죠. 계속 그 알림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2023년도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끝났습니다. 9월에 해가지고 지원을 1차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조기 집행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이거 말고 밑에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가 2차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3월에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마도 9월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9월에 공고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3년도 이제 사업이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차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하여간에 현재 상황에서는 2차까지 나온 겁니다. 2023년도는. 그래서 요거 사이트 부분들은 관심 있으면 상인회나 시장에서 좀 이렇게 간혹 들어가 보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이죠. 정부 차원인데 서울시 차원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주도로 해가지고 나오는 지원 사업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 또 활용하시면 지원 사업 부분들은 많이 접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뭐 환경 개선 사업 부분도 있고, 뭐 매니저들 역량 강화 뭐 이런 교육 같은 경우도 있고, 하여간에 전통시장 관련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시면은 그 교육도 되게 많이 있어요. 관련된 교육 막 그 유튜브 저도 온라인으로 영상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조해 주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이트 좀 들어가고 거기 강의들 아주 쉽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파트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뭐 등등 하여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들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 시장에서도 저 강의에서도 지원 사업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 뭐 종류 어떤 거 이게 지금 중복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훑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들은 중복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고 지역 상품 전시회 그리고 특성화 육성에서 문화 관광형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전통시장, 그 다음에 첫걸음 기반 조성의 특성화 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몰 활성화 하는 부분들 확장 지원하는 거, 화재 알림, 노후 전선, 요거 2023년도에 나온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시장 경영 지원 패키지 부분들은 그 공동 마케팅, 교육, 매니저 이런 지역 상권 등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곳당 국비로 최대 한 6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자아 부담하고 지원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인 교육, 경영 자문, 뭐 시장 매니저, 배송 매니저 이런 부분들의 사업 부분들을 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 아마 제일 그 많은 시장에서 지원하는 파트 중에 하나고, 요거는 뒤에 제가 첨부한 그 신청서하고 이런 거 쓰는 거 오늘 좀 간단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상품 전시회 부분들인데, 요거는 지역의 우수 상품하고 특산품 전시 판촉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최대 뭐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전시 기획하고 홍보, 전시 비용, 뭐 무대 장치 이런 부분 하는 부분들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거는 혹시 신청해본 시장 있으신가요? 여기? 이거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전시 이쪽 부분 하셔도 아주 괜찮은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 부분들에서 지역이 이제 문화하고 관광자원 연계해가지고 시장 특성을 해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 중심으로 프로젝트 지원하고 시장당 최대 10억 정도 지원하는 국비하고 지방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색하고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개발, 관광 콘텐츠 육성, 그리고 지역 특산물 PB 상품 개발 등으로 문광형이 가고, 문광형은 초기에 비해서 좀 많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온라인 전략 구축하고 인프라 지원 등 종합 지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품 발굴하고 컨설팅, 배송 인력 지원, 배송 공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시장당 한 4억 정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온라인 쪽 사업하고 계신데 라이브 커머스 해본 데 있나요? 시장? 여기 계신 분들? 라이브 커머스. 시장. 라이브 커머스.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뭔지 아시죠? 스튜디오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 홈쇼핑 하듯이, 그죠? 시장에 있는 상품들 이제 쇼호스트 해가지고 막 팔고. 사보셨어요, 혹시? 안 사보셨죠? 홈쇼핑에서 물건 사보셨어요? 근데 왜 라이브 커머스는 안 사봤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주문진의 건어물 시장이 있습니다. 주문진 건어물 시장이라고. 거기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들이 좀 해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잘 팔리더라고요. 진짜 잘 팔릴까? 어떤 뭐 미친 사까 뭐 이랬는데 팔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사실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은 홈쇼핑도 그렇지만 그냥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 엄선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패킹하고 배송 보내야죠. 택배 보내야죠.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상인회가 주도가 안 되면은 개별은 특별한 분 외에는 사실 하기가 실질적으로 되게 힘들죠.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누가 보고 있나요?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NS든 뭐든 활발하게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잠깐 여기서 다른 얘기 한번. BTS 아시죠? BTS. 모르시는 분? BTS 다 아시네. BTS가 대통령 나오면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한 명이 아니라서, 그죠? 그건 농담이고. BTS가 성공한 비결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논문이 한 100여 편 이상 됩니다. 나와 있는 게. 어떻게 성공했을까? 뭐 K-컬처, 뭐 K-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TS를 얘기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아미입니다. 아미. 그러니까 팬들이죠, 팬들. 그들이 팬덤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우리 이제 나라에서 BTS를 키울 때 진짜 체계적인 마케팅을 구성을 해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거를 국가별로 그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탄탄하게 밑바닥이, 그죠? 팬덤 문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탄탄하게 깔고 진행을 했던 그런 BTS 부분들은 되게 재밌습니다. 마케팅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재밌는데 그런 부분들의 마케팅 부분들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BTS가 아미 때문에만 성공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아니에요. 그죠? BTS가 노래도 잘 부르고 가창력도 좋고 노래도 괜찮고 무대도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즉 김치찌개 집에 갔는데 김치가 맛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치찌개 집에 갔는데 김치가 맛있지 않으면은 정말 슬프죠. 김치찌개 전문점인데, 그죠? 김치찌개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데는 김치입니다. 그죠? 그 집에 김치찌개 맛있는 집 가면은 김치찌개 외에도 김치도 맛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BTS도 기본적으로 가창력이라든지 노래 실력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했을 때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뭐 등등 착각을 하는데,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지. 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안 사주냐고. 그죠? 근데 평가를 받는 거는 되게 냉정하죠. 여러분들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든 전통시장에서 사든 이렇게 보면 평가는 되게 냉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홈쇼핑에 한번 띄우면 그냥 대박 난다고 해가지고 홈쇼핑에 진출하고자 엄청 했어요. 중소기업에서. 근데 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TV 광고 한번 해보면은 막 물건이 잘 팔릴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치가 맛있지 않으면은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그 제품이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여기 조금 이제 80년대 초반에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 좀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실 텐데 뭐 옛날에 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 콘박 막 CM송 엄청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막 사먹고 막 했잖아요. 그죠? 뭐 무슨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마케팅을 했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대충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배우 뽑아서 TV 찍어서 띄우면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70년대, 80년대. 하지만 지금은 무지하게 세분화되어져 있죠. 그죠? 세분화되어 있고 고객 지향층이 무지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옷 색깔도 다 틀려요. 같은 녹색이라 그래도 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취향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일정 정도 다 맞춰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 잠깐 얘기하다 하는데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주변에 하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해줘야지만이 팔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추세는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코로나 때 특히 막 온라인 매출 엄청나게 모바일 그죠?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우리 시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고 강의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분야도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플러스해서. 그래서 조금 시각을 넓히시면 또 하나 뭐냐면은 작년에 여기 전통시장 매니저 이렇게 좀 하셨던 분이 그 정부 기관 산하기관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사표 던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육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은 20대 친구들은 노는 친구들 되게 많다 그러죠. 뭐 이렇게 그 껌딱지들 많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60대들 막 이렇게 취업하는데 이런 게 꼭 매니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용해서 앞으로 다른 어떤 나중에 이제 우리 중년 뭐 취업 이런 부분도 강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합적으로 봐주시면은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강형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첫걸음 기반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시장 기반 조성하는 거고 시장당 한 3억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몰, 청년몰 서울에 청년몰이 있나요? 시장에? 네. 어디 있? 정선? 경동시장. 경동시장이요? 거기 건물 안에 2층에. 잘 되나요, 거기? 안 되죠. 안 되나요? 저기 뭐 스타벅스 들어가서 조금 더 나아진다고 그러는데. 스타벅스가 들어간다. 예. 청년몰이 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시죠? 아니세요? 예. 청년몰이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청년몰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따로 돌아요. 전통시장하고. 저는 전통시장 군산에 있는 그 청년몰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여수하고 이렇게 청년몰들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취지는 좋은데 그 방향성 부분들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간절한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도 좀 되게 의지도 이런 부분들도 플러스 되어져야 되는 부분하고, 여건하고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성수동에 있는데요. 요즘 그 핫한 성수라 그랬죠. 되게 성수 엄청납니다. 한번 그 주말에 한번 와보세요. 그 이쪽 그 성수동이 적중 뚝섬 옛날 경마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오면 성수동이 되고, 그 다음에는 건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 골목이 일직선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주말에 되면은 외국인들, 뭐 일본 친구들, 중국 뭐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그 밑에 뚝도시장이 있어요. 뚝도시장, 전통시장. 근데 거기에 좀 낙수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와인바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안에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줄 서서 먹는 게, 와인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스시 같은 거 있죠. 일본식으로 하는 데들. 그리고, 조개 이렇게 구입하는 데들 같은 데는 줄을 서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그 뚝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은 아닌데 청년들 타깃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홍대나 이런 데는 다 가보셨겠지만은 성수동에 한번 와보시면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석하는 성수동의 상권은 어떠냐면은, 주중에는 직장인들이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건물 하나에 거의 뭐 상주 인구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7층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뭐 열 몇 명. 그럼 거기 10개, 12개 정도 방이 있으니까 한 층에 100명 정도 잡아도 1,400명 정도가 그 지식센터에, 우리 한 중간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지식산업센터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뭐 다 줄 서야 돼요. 웬만한 데는 다 줄 서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죠. 저녁이나 주말에는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홍대는 홍대의 젊음의 문화가 있지만은 생산적 부분들은 약하거든요. 근데 성수동은 생산 기반이 탄탄한 거예요. 회사들이 있으니까. 월급 받고 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수동 감자탕, 성수 감자탕 되게 유명한데 드셔보신지 모르겠네. 성수 감자탕 요즘에는 못 먹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일하다가 야근하다가 10시에 갔는데 그때도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요즘에는 주말에는 노점도 생깁니다. 노점들이 그 가판 같은 거 이렇게도 생기고 막 하는데, 한번 성수동에 한번 뭐 겸사겸사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장 조사 그냥 놀러 한번 문화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기는구나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몰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알림, 요거는 개별 점포당 주는 부분들이고, 노후 전선 뭐 이 부분도 시장당 하는 부분들입니다.